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피를 묽게 해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에 대해서 강동성심병원 서원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주로 심장혈관내과의 스텐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서원우라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하고 같이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 중에 하나인 아스피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한때 아스피린이 거의 만병통치약 같이 사용되던 때가 있었지 않나요? 지금도 이제 아스피린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약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거에 맞춰서 진료 지침도 변화하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스피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스피린이 무슨 약인지 왜 복용해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스피린 어떤 약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익숙하지만 막상 아스피린이 어떤 약인가요? 하고 물으면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스피린은 가장 오래된 해열 진통제입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이라는 게 원래는 버드나무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원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해열과 진통에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1800년대부터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면서 이게 해열 진통 목적으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수술이나 아니면 다치거나 하면 지혈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스피린이 혈액 내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 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게 해주는 효과,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피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 이후부터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지 못하게 해서 심장이나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피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출혈이라는 부작용이 동반될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혈전을 예방하는 잘 드는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칼이 위점막을 찌르게 되면 출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스피린은 이러한 효과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위험도를 잘 따져서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의 역사를 단번에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아스피린은 교수님 말씀대로 혈전이 생성될 때 주요 작용 기전인 혈전과 혈소판들이 엉겨붙는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복용을 하면 이런 혈전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스피린이 모두에게 좋은가?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이유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심장약을 저희가 쓸 때 흔히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차 예방이란 병이 없는 사람에게서 병이 생기기 전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일 때를 의미를 하고, 2차 예방은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우리 서원우 교수님한테 예를 들면 스텐트 삽입술을 받거나 뇌경색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한 경우에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 아스피린은 1차와 2차 예방 모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원장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근 수년간 연구와 진료 지침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스피린은 왜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약입니다.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에 따라서 아스피린의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예방, 즉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거나 아니면 스텐트 시술을 받았거나 한 분들에서 이러한 질환이 재발하지 말라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아스피린이 재발을 막아주는 분명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심근경색을 앓은 환자들에서 꾸준히 아스피린을 복용하며 심근경색의 재발 위험도를 30% 정도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서는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은 반드시 평생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 1차 예방 목적인데 심장혈관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순순히 예방 목적으로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매우 신중하게 시작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관 내에 혈전을 생성하는 것을 예방하는 분명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에 따라서 출혈이라는 단점도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처방할 때는 분명히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가 시작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2차 예방과 다르게 1차 예방을 위해서 모든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2차 예방으로서의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소판제의 역할은 이미 확실하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고 할 수 있고 스텐트의 재협착이라든지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약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1차 예방에서 아스피린의 역할은 환자별 위험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먹어서 도움이 되는 약은 아닌 거죠. 그럼 1차 예방에서 아스피린의 효용이 이전과 달라진 걸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만성질환자들이 1차 예방을 위해서 많이 사용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TV나 라디오를 틀면 광고에 하루 한 알 아스피린 이런 광고 멘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후반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에서 우리가 연구를 시행해 보니까 1차 예방으로 사용한 아스피린이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다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예방용 아스피린의 배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결과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 없는 만성질환자들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아스피린은 사망률과 뇌경색 위험도는 줄이지 못했고 심근경색 발생률은 20% 정도 줄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50% 이상 증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득실을 따져보면 현재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은 득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발표된 진료 지침에서는 40세에서 59세 사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졌거나 비만하거나 흡연자 등 매우 높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환자와 잘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마다 약간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아스피린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고안이라는 것이 그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통해 입증된 근거가 있는 치료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맞는 것이 나중에 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의 치료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금의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맞겠죠. 아스피린의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여겼던 아스피린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알려지고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건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스피린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서 혈액이 응고가 잘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아스피린 자체가 위점막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에 따른 문제는 모두 이러한 기전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자들이 코피가 자주 난다, 멍이 자주 든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는 증상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멍이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 이런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보통 환자들에게 약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장관 증상이 생기거나 하면 이때부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 출혈, 즉 빈혈이 심해지거나 혈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개 1년에 1%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1년에 0.05% 확률로 뇌출혈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스피린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지금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용을 하고 계신 걸까요?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말 잘 듣는 자식도 한 번씩 속을 썩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스피린이 무조건 좋은 약이나 무조건 나쁜 약이라는 인식보다는 잘 쓰면 좋은 약, 잘못 쓰면 위험한 약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아스피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2차 예방, 즉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에게서는 아스피린에 확실히 이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전 연구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2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사망률은 15%, 뇌경색은 20%, 심근경색은 30%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스피린은 2차 예방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약이고 우리가 일종의 배신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1차 예방 목적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용할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을 잘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에 아스피린은 나쁘다더라 라고 하면서 정작 드셔야 될 분들이 임의로 끊고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아스피린은 무조건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안 드셔도 될 분들이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복용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수님이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이래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했는데 약을 복용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환자분이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일부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분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거나 천식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알러지 반응이 적은 다른 약제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스피린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피린 탈감작 요법이라는 방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우리 전문 의료진 감시하에 아주 소량씩 아스피린을 투여해서 알러지가 생기지 않게 적응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흔히 의뢰를 받는 내용 중에서 수술이라든지 시술 그리고 내시경 전에 아스피린의 사용에 대해서 탁과에서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는 환자분들도 사실 많이 알고 계시고 탁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아셔서 약 5일에서 7일 정도 중단하고 알아서 검사를 진행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서 심장 상태에 따라서 가이드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수술이나 시술 전에 아스피린을 무조건 끊어야 하는 건 아니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이유 그리고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7일 전부터 그냥 끊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2차 예방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우리가 발치나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 그리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출혈 위험도가 매우 적은 수술이라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아스피린을 복용 유지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만약에 위장 수술이나 뇌 수술 그리고 척추 수술과 같이 수술에 따른 출혈 위험도가 매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5일 정도 짧게 중단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약제를 끊는다, 유지한다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와 함께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스피린을 먹는데 속이 너무 쓰리다, 뭐 코피가 난다, 혈변이 나온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해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멍이 자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심해지면 위궤양 그리고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멍이 자주 들거나 양치 후에 잇몸에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코피가 자주 나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위장 손상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장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산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아스피린에 의한 위장관 합병증이 8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위장관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으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만약 혈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 진료와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무조건 좋지도 무조건 나쁘지도 않죠.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를 정리해 보면 현재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없고 기저질환도 별로 없는 무증상 성인과 같은 저위험군에서의 아스피린의 역할은 그 역할이 미미하고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권고되지 않고요.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에서는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아스피린의 사용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스피린도 약이고 소위 피를 묽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때 만병통치약 같이 사용되었던 아스피린, 꼭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한편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복용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요. 유익한 내용을 알려주신 서원우 교수님과 그리고 오늘도 티키타카 심장TV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뒷부리는 홍대 종합어시장, 홍대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횟집이죠. 여기서 서원우 교수님 아스피린의 배신 그 편을 뒷부리로 왔습니다. 오늘 뒷부리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촬영을 해주셔서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